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감상해야 될 100편의 미술작품들 일당백 미술편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홍대 이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작가 누굽니까? 최근에 지드래곤이 이 작가의 작품을 컬렉팅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유명해진 리차드 프린스라는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계획이고요. 리차드 프린스 하면 또 카우보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작품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GD가 산 작품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대충 뭐 미술시장에서 공개가 좀 됐습니까? 네, 공개가 됐고요. 대략 330만에서 360만 달러 정도? 현대 작가죠? 그렇죠.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지드래곤이 사진을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리차드 프린스 작품이 있는 그 풍경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리차드 프린스가 거기에 댓글도 달아주고. 댓글까지요? 네. 구매 땡큐 뭐 이런 거?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컬렉터니까. 리차드 프린스가 대략 언제쯤 사람입니까? 네, 1949년에 파나마 운하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미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살다가 73년에 뉴욕으로 가서 타임지에서 일을 했대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자로 일한 건 아니고 거기서 약간 알바 형식으로 일을 했겠죠. 거기서 이제 잡지에서 테어시트라는 부서가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가 없으니까 우리 잡지에 너의 광고가 실렸다 이런 거를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그 잡지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광고주한테 보여줬대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광고 사진들을 보면 이제 멋진 사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몇 년 동안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걸로 작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7년부터 리 포토그래피라고 기존에 있던 사진을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포토샵에서 크롭 하잖아요. 잘라내기? 네. 크롭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만 잘라내서 그거를 자기 작품처럼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말보로 담배 있잖아요. 말보로인데 마침 또 말이 나오네요. 말보소? 이말보소?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왜? 이런 걸로 웃으면 사실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온 거 어떡하죠? 그래요? 네. 그래서 말보로 원래 담배 광고 사진인데 그 중에 이제 말보로 사진 옛날에 광고, 지금은 담배 광고를 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 담배 광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말보로 광고에 보면 이제 말을 타는 카우보이 사진 이런 걸로 광고를 많이 했는데 이거에서 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그거를 리차드 프린스 작품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 거죠. 아예 자기 작품이라고. 네. 다른 사람이 찍었잖아요. 딴 사람이 찍었는데. 나는 그냥 이거 오린 거밖에 없잖아. 네. 근데 그걸 내 작품이라고 한다고요? 네. 그러면 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저작권 문제나? 그래서 리차드 프린스를 우리 현대미술계에서 차용과 카피의 경계선에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리 포토그래피라고 하고 이게 차용이냐? 그러니까 유명한 뭐 어떤 사진이나 유명한 그림을 이렇게 차용해서 내가 어떤 새로운 작품을 만든 거냐 아니면 이걸 그냥 카피한 거에 불과하냐, 이게 논란이 있다는 거죠? 논란이 이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데 이거를 누가 돈 주고 산다는 게 난 이상한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인 게 이게 만약에 그냥 보통 사람이 그냥 했으면 그냥 뭐야? 약간 진짜 뭐야? 이건데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이제 말보로 광고 사진이 멋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말보로란 글씨 빼고 그 카우보이가 말 타고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사진만 딱 해서 여러 장을 시리즈처럼 쫙 하니까 전시회를 보면 뭐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요? 네. 이런 건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지금 핸드폰에 지금 배달의 민족 광고가 얼마나 많은데 그 캐릭터별로 다 오려갖고 내가 작품 전시하면 되니 그러면? 또 아이디어야 이거. 우리가 지금 일당백에서 하는 작가들 아이디어 조금씩 카피가 아니라 차용을 해가지고 하면 굉장한 현대미술 작품 전시회가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차용에 대한 법 규제나 이런 게 있나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도대체? 이게 사실 애매해요. 그러니까 하긴 지금까지 논란이겠지. 이게 얼마에 팔렸어요 이거는? 2005년에 작품 제목은 언타이틀드예요.
무제. 심지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무제인데. 그런데 이제 가로 열고 카우보이 가로 닫고. 카우보이 시리즈 타이틀이 카우보이예요. 하다못해 내 제목을 진짜 뭐 암소소리 말보로 이렇게만 했어도 내가 그나마 인정할 수 있어요. 뭐 어쨌든 2005년에 이 언타이틀드 가로 열고 카우보이 가로 닫고 이 작품이 경매에서 120만 달러에 팔렸대요. 한 15억쯤 되겠네 그러면. 네, 당시는 사진 작품으로는 당시 기준으로 거의 최고가. 와, 2005년. 하면서 2005년이면 예전에 그 유병헌 씨가 사진 작품도 굉장히 비싸게 팔 때인 것 같은데. 아, 여튼 2005년에 이게 120만 달러. 대략 한 13, 14억쯤에 팔렸다. 네. 이거 사진 말보로 광고 이걸로. 네. 와, 진짜. 이거 말보로에서 가만히 있나 이거? 이게 말보로에서는 무언가가 문제가 뭐 있었다기보다는 하긴 말보로 입장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홍보네, 그죠? 홍보죠. 그리고 담배 광고를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잘 됐네. 말보로 혹시 사장이 산 거 아니에요? 이거 120만 달러?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지만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말보로 광고 사진을 직접 찍은 사진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사진가는 고소를 했죠. 이 사람을? 네. 그게 승소했어요? 승소할 거 못했어. 이게 이제 법원에서 예를 들면 지금 2014년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데 사진작가 패트릭 카리우라는 사진작가가 이제 아프리카 사람 뭐 그런 사진을 이렇게 시리즈로 찍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리차드 프린스가 이제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약간의 양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으나 사진을 말보로처럼 그대로 쓴 건 아니고요. 여기에 뭐 물감을 조금 바르거나 뭐 자기가 자른 사진을 조금 붙여가지고 캐널 존이라는 시리즈를 하고요. 운하지대. 그 다음에 이거를 전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시회에서 8점을 팔아서 1,040만 달러의 수익을 1,040만 달러? 네. 100억 넘게 얻었고 그 중에 60%가 이제 작가 몫으로. 어떤 작가요? 리차드 프린스. 이거는 이제 패트릭 카리우라는 진짜 이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가 갖는 게 아니라 리차드 프린스가 1,040만 달러의 60%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사진 작가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신의 사진보다 리차드 프린스의 이 작품이 훨씬 더 유명해졌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고소를 했죠. 당연히 고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이제 이 패트릭 카리우라는 사진 작가가 이겼어요. 그런데 이 리차드 프린스가 전시 그다음에 이제 소속돼 있는 갤러리가 가고시안 갤러리라고 전 세계에서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큰 갤러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변호사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김현장 출동합니까? 뭐 뉴욕에 있는 뭐 어떤 뭐 엄청 대형 로펌이 참여했겠죠.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25개의 작품은 변형적이고 공정한 사용이었다고 판결을 했고요. 변형이 조금 덜한 5개의 작품은 재검토를 하라고 하급 법원에 보내졌대요. 그런데 2014년에 그냥 확정 끝. 그러면 약간 변형한 이런 작품들은 통과. 그리고 너무 그대로 쓴 것 같은 애들만 조금 재검토 이 정도고. 네.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그냥 다 받고 사진 작가 같은 경우는 억울에 미치는 거죠. 요즘에 사진가들이 리차드 프린스를 현대미술 작가에서 가장 싫어한대요. 이 사람이 언제 허락도 없이 도용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언제 내 사진을 가져가고 자신의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진짜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현대미술 씬에 딱 들어오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말보로 이 카우보이 이 작품을 했을 때가 이제 미국에 이제서 냉전 시대가 정말 절정으로 치달을 그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당시에는 리차드 프린스가 젊은 작가였기 때문에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카우보이, 말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마블 시리즈의 히어로물 같은 느낌? 미국 짱, 미국 하면 카우보이 이제 이런 거를 해서 작품을 이제 카우보이가 말 타고 있는 작품을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놓고 거기서 작품 딱 보면 느낌이 딱 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하고 크롭만 했어.
그러면 사진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지만 현대미술 씬에서는 되게 용기가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런 고소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또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고 유명세를 얻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경계선이 이제 정말 애매하게 정말 만든 대표적인 작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미술 씬에서는 좀 화제도 많이 되고 좀 많이 갈리겠군요. 여기는. 호불호 좀 많이 갈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리차드 프린스를 좀 많이 좋아해요. 또 좋아해? 네. 또 내 손가락에 꼽을래요? 아, 내 손가락까지는 사실 아니에요. 아니고. 네. 근데 이분은 어떤 뭐 작품에 대한 뭐 작품 자체에 대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겠네, 그죠? 그러니까 작품을 왜 이런 걸 했고 아니면 뭐 그 이후로 어떤 시리즈를 했고 뭐 이런 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예를 들면 아까 카우보이라는 그 작품 자체로 뭐 야 미학적으로 이게 어떻고 하늘의 구도나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그죠? 이제 이게 현대미술에 어떻게 보면 저는 수긍이 가긴 하지만 비판을 가장 많이 받는 지점이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이 말보로 광고 사진을 이렇게 크롭을 잘랐는데 이 또 리차드 프린스 작품만 딱 보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또 있어 보여? 있어 보이죠. 미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리차드 프린스가 이야기하기는 나는 아무 그림이나 아무거나 카피하고 그러지 않는다. 뭔가 의미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했대요. 네. 주제가 제일 중요하고 도구는 그 다음이다.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사진가의 입장에서는 되게 열받죠.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야. 그러네. 네. 사진가까지도 도구가 돼버렸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리차드 프린스를 위해서 대신 사진을 찍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 만큼. 근데 제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이런 법적인 공방이나 논란이 차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그림을 사고 나서.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패소를 했어요. 이 작가가. 그러면 진짜 그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걸 믿고 사는지 컬렉터들이. 근데 리차드 프린스 이 작가 같은 경우는 그 명성이 떨어질 만큼의 그런 위치는 사실 아니에요. 이미 역사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그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떨어지면서 그리고 또 논란이 생기면서 오히려 명성이 더 올라가죠.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는 작가에 이미 반열에 올라섰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드래곤도 컬렉팅을 한 거고. 지드래곤이 산 그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그나저나?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리차드 프린스 작품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 더 널스 페인팅이라고 그냥 뭐 펄프 로맨스 소설이라고 그냥 이제 싸구려 종이 재질로 만든 뭐 신문 가판대 같은 데서 파는 소설,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런 소설들이 있는데 그 소설에 표지 있거든요. 그 표지를 이제 스캔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감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요. 좀 그래도 뭘 했네 이번엔. 그 이후에는 물감 좀 많이 발라요. 그래요? 네네. 이거 잘못 걸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 생각이 좀 있구만. 그렇죠. 이렇게 물감이 들어가면 카피가 거의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거는. 이 작품도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은데 이제 그 간호사가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사실 조금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펄프 로맨스 소설이라는 싸구려 소설, 싸구려 재질. 그다음에 이제 그 간호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진짜 간호사 분들이 들으면 지금 시대에서는 조금 화가 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성적인 대상으로 본 걸 수도 있고요. 이 소설 내용에서 조금 착안해서 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뭐 피가 흘리는 것처럼 물감을 바르고 뭐 이런 작품들도 있거든요. 이 시리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작품을 실제로 보면 제가 이 작품도 운 좋게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멋있어요. 실제로 보면 멋있어요? 그래요? 이 펄프 로맨스 소설의 표지 그림이 그 옛날 미국 그림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되게 느낌이 좋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뭔가 그 추상 표현주의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감을 막 바르고 막 했는데 이 널스 시리즈로 미국의 8, 9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얼터너티브 락 밴드 소닉 유스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그 소닉 유스의 밴드의 앨범 커버 디자이너로도 사용됐던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똑같은 작품은 아니고요. 이 시리즈
간호사 시리즈.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시리즈가? 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나면 네. 고흐의 반고흐의 그림은 더 가격이 올라가든가 뭐 어쨌든 꽤 많은 가치를 인정받을 거고 네. 피카소의 그림도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그림은 100년 후에도 이게 가치를 인정받을지가 살짝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혹시 가격이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는 작가들도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체로 미술 작품들은 그냥 다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또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물어봐. 뭐 부동산 불패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미술 작품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작가들은 죽고 죽으면 더 이상 작품은 생산되지 않고 네. 하지만 리차드 프린스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 그러면 이제 떨어질 일은 없죠, 거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리차드 프린스가 차용을 해서 쓴 사진 작가들의 사진들도 네. 이렇게 올라가나요? 가격이? 제가 그 사진 작가였다면 저는 그거를 조금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그런데 이 말보로, 특히 말보로 사진 같은 경우는 광고도 옛날 광고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세요, 다. 유튜브에 리차드 프린스 영상이 있는데 네. 그 리차드 프린스 인터뷰가 나오고 실제 말보로 광고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의 인터뷰가 실은 영상이 있는데 되게 뭔가 열받아하고 황당해하고. 아직도? 그렇죠. 네, 뭐 그럴 수는 있겠네. 네네. 그럼 저 리차드 프린스 이 사람의 뭐 다른 작품들 좀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건 또 뭐 있습니까? 최근에 또 리차드 프린스가 일을 냈어요. 무슨 일을 냈어요? 2014년부터 네. 뉴 포트레이트라는 시리즈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인스타그램 사진 있잖아요. 네. 당연히 허락 안 받고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찾았겠죠. 네.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좀 감각적인 모델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인 사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크게 프린트 해가지고요. 뭐 사이즈는 167 세로 가로 123cm 정도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대략 100호 정도 사이즈로 해가지고요. 전시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된 게 워낙 리차드 프린스가 인기가 좋다 보니까 작품 하나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에 팔린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당. 하나당 1억이요? 리차드 프린스가 한 거는 사진 선택해서 이제 크게 인쇄. 크게 인쇄는 자기가 안 하고 어시스턴트 시키고. 그렇겠지. 골라주고 선택. 와. 디스플레이도 갤러리 직원이 했을 거고. 네. 그리고 돈 벌고. 그럼 밑에 막 이렇게 달려있는 댓글들이나 이것도 그 게시물에 달려있는 댓글이에요? 그대로. 그거조차 이제 작품이라는 거죠, 자기 네. 생각은. 네. 그리고 어떤 이미지에는 리차드 프린스가 직접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대요. 아, 진짜. 네. 그래서 Don't do nothing, just be yourself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대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너 자신 있는 그대로야. 뭔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고 그 C 동그라미 R 동그라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피라이트 뭐 이런 거 네. 그런 걸 해놨대요. 그러니까 이 댓글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건 내 거야 뭐 이런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단하다 진짜. 난분이네 이분도. 차용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수어사이드 걸스라는 뭐 멤버 뭐가 있는데 리차드 프린스도 이렇게 내 거 가져와서 팔았으니까 이 멤버 중에 일부가 리차드 프린스 이 작품을 다시 차용해서 전시해가지고 팔았대요. 아 다시 차용해서? 네. 리차드 프린스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네. 오. 비싼 가격에 팔렸어요? 비슷한 가격은 절대 될 수 없는데 당연히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팔렸어요 어쨌든. 근데 그걸 듣고 리차드 프린스의 반응 뭐라고 한지 아세요? 굿잡. 맞아요? 단어까지 똑같아요. 진짜요? 와 대박. 돗자리 까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정프로님 같아요. 쿨하시네. 완전 쿨해요. 쿨병 많이 걸렸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전시회를 했을 때 트럼프 딸 있잖아요. 네. 이방카 트럼프. 네네. 이방카 트럼프의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또 이제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전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카 트럼프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2014년에 그거를 36,000달러에 샀대요. 이방카가 직접? 네.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데 2017년에 어쨌든 트럼프가 그때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리차드 프린스가 내 작품이 트럼프 가족 컬렉션에 있다는 생각으로는 살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해줬대요. 아, 돈을? 네. 그렇다고 물건을 돌려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돌려줬을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환불해줬다.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네, 어쨌든 뭐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거겠죠? 네네네. 요거 약간 마케팅 포인트 같기도 하고. 트럼프를 싫어한다는 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가 볼 때 트럼프 싫어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싫어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수많은 컬렉터들에게 약간 가치 상승을 노리는 거 아닌가. 이분은 굉장히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주 훌륭한 그런 분으로 대충 파악이 좀 됩니다. 머지않아 21세기 사랑 이런 주제로 포르노 사이트들에 있는 사진들 썸네일 같은 거 쭉 모아다가 그 댓글 있는 거 달린 것까지 해서 다시 한번 시리즈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이미 했어? 네. 했어요? 모르겠네. 이미 굉장히 그 포르노 사진 이런 거 해가지고요. 네. 이미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와, 희한하네. 난 미술 쪽에 좀 저희가 있나 봐요, 감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은 오늘이 8번째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예전 화가 작가들보다 현대미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프로님이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리처드 프린스가 한 생각을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방송에서 약간 제가 제 욕심에 계약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전시 합시다. 우리 작가님이랑 둘이. 네. 자, 오늘 소개해주신 리처드 프린스, 그리고 리처드 프린스의 카우보이라는 작품. 그래서 나는 이 사람 가격 떨어뜨리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이 사람 작품을 그대로 다 베껴갖고 저 시장 같은 데서 다 파는 거예요. 아, 공산품으로다가. 공산품으로. 작물로. 이거 진짜 리처드 거다. 그래서 그거 걸려도 이 사람 뭐라고 못할 것 같아. 장난 아닌 것 같아. 왜 또 뭐 있어? 아니, 아이디어가.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 어떡하지? 자, 오늘 8번째 시간 리처드 프린스의 카우보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아주 또 유명한 작가, 또 재밌는 작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